자, 오늘도 국어의 고수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수능 특강 페이지 137페이지 조금 스캔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밑에 부분이 조금 흐릿하긴 한데 그래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선거방송 보도는 오늘의 중심 화제는 선거방송 보도라는 부분이고 불특정한 대중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중요한 도구이다. 이 중요한 도구에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선거방송 보도가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대중에게 쉽게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대중의 정치의식의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왔고 선거방송 보도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네. 가령 이제 예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겠다 이 얘기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의 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토론할 것이냐, 그렇지? 선거 방송 보도에 따라서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공약을 발표를 하잖아. 그런데 이 의제를 선거 방송이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야. 이는 미디어에 의해 선거운동 의제가 통제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선거 방송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어디 가서 했고 어느 시장 가가지고 뭐 어묵을 먹었고 뭐 이런 얘기만 한다는 얘기야. 현상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한 선거 방송 보도로는 개인화 보도 첫 번째, 두 번째 부정식 보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마식 보도가 있다. 우리가 앞부분을 우리가 색칠을 하고 넘어가자. 기억번이 선거운동 의제가 통제되는 부분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그리고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다. 개인화 보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문단에 부정식 보도가 있고 그리고 경마식 보도 세 번째 경마식 보도가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해가면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의 공적인 영역은 당연히 드러내야지. 그런데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 이걸 개인화, 그치?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보도에서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는 반면 개인에 대한 것을 강조한대. 반면에 정당 조직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한다. 어떤 게 두드러지면 어떤 거는 보이지 않겠지. 예를 들어 또 예시네. 방송 보도가 정치적 이슈의 내용,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이슈를 놓고 정치 싸움을 벌인 정치인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 개인화 보도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 대한 초점을 두는 보도를 지도자화 보도라고 한다.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개인화 보도에서 그치? 지도자화 보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네. 넘어가서 부정식 보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거네. 그치?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도하는 거. 이러한 보도에는
불법 부정선거 예시가 나왔네. 불법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했다, 혹은 흑색 선전을 한다, 혹은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 이런 것을 보도하거나 폭로, 비방, 갈등 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다.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 부분 우리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네.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 해석적 저널리즘은 뭐냐? 그치? 저널리즘이라는 건 우리가 매체라는 건 알겠는데, 해석해주는 뉴스 같은 게 그러한 불법적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지. 해석적 저널리즘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그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분석, 해석한다는 얘기지. 가령 또 예시가 나왔네. 특정 후보의 비리에 대해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측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리 내용을 해석, 분석하는 내용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여기서 일으킬이 A 부분으로 되어 있네. 이 일으킬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 불신이나 냉소주의, 혐오감,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만들어낸다, 형성한다, 이 정도 되겠네. 그치? 형성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치? 불신, 그리고 냉소주의, 혐오감, 다 정치인들이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정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안 좋게 봐버리는 거지.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부정식 보도에 이런 부정적 기능이 있는데도, 부정적 기능이네 지금까지, 불구하고 부정식 보도가 계속 생산되는 이유는 누군가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이겠지. 시청률과 그에 따른 이익을 중시하는 방송사의 입장 때문이다. 그렇지? 시청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을 중시하는 방송사의 입장 때문에 계속 방송된다는 얘기야. 방송국은 이런 것을 오히려 더 만들어내고 싶겠지.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는 경마식 보도다. 부정식 보도뿐만 아니라 또 방송사한테 이익이 되는 게 경마식 보도도 있대. 경마식 보도란 경마, 그치? 몇 번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 말을 계속 쫓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 선거에서 중요한 본질적 내용보다는 득표율 예측,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선거운동 전략, 선거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 후보자 간의 연대 통합 갈등 등 흥미 요소를 집중 보도하는 방식이래. 그치?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부터 여론조사가 선거에 많이 등장하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주변적인, 그치? 그래서 오히려 방송이 선거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부분 좀 지양해야 되겠지. 경마식 보도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잘 나타난다. 얘도 그러면 경마식 보도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잘 나타난다.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가령 또 예시가 나왔네. 모든 거에 예시가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 그렇지?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후보자 간의 토론에 대한 경마식 보도 안에 이 보도 주제에 대한 언론인 또는 뉴스 패널들의 해석이 담긴다. 언론인 또는 뉴스 패널들의 해석이 담기게 되고, 경마식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송사의 이윤 추구와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경마식 보도가 많이 나타난 이유, 이거는
선거운동의 기간 그리고 방송사의 이윤 추구 이것과 관련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면 지루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새롭고 신선한 선거 뉴스 기사에 압박이 증가하며 후보자 간의 정책 분석은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마식 보도 뉴스는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방송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초기에는 초기가 나왔네.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화 보도, 후보자 정책 보도 등이 나타나지만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보도는 줄어들고 경마식 보도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지? 경마식 보도는 그러니까 중후반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 넘어가서 경마식 보도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기능이 있고 긍정적인 기능이 존재한대. 부정적인 기능은 공공정책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그렇지?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의 핵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변 것만 보고 있다가 선거 기간이 다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와중에 돈 버는 건 누구야? 방송국 사람들만 돈 벌게 되는 거지. 반면에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 긍정적인 기능은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나 후보자와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래.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경마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하여 유권자에게 사건을 보도하고 해석해 줌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거에 참여하게 돼서 나아가서는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게 선거에 관심이 있는 과정이지. 경마식 보도의 이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유권자는 경마식 보도를 접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유권자가 경마식 보도라는 것을 접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그럼 여기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와지는 거지. 하나는 첫 번째, 보도를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떨어진다든지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여론조사나 선거와 관련된 것들의 확대 분석, 해석 오류, 그렇지? 확대하는 거 안 좋은 거잖아.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보도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선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 그렇지? 보도 내용이 무관할 수도 있다.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엄한 얘기만 하다가 끝난다는 얘기야. 마치 경마에 돈을 거는 사람이 특정 말의 당일 경기력과는 관련 없는 정보나 특정 말의 당일 경기력에 관련된 것을 그게 그 말의 능력이잖아. 우린 그걸 보고 경마장에서 돈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이 말발굽이 예쁘네, 뭐 기수가 예쁜 옷을 입었네, 모자가 예쁘네, 색깔이 예쁘네,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관련 없는 정보나 그 말의 외양에만 현혹돼요. 오판할 수 있듯이. 그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오판하면 잘못된 대표를 뽑는 거지. 유권자들이 선거 운동에 사소한 것에 현혹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혹할 수 있는 거야. 그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 우리가 가볍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네. 1번, 개인화 보도. 그치? 정책적 이슈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 사생활 이런 부분에 집중한 거였지. 정치인이 속한 정당보다는 정치인 개인에 초점을 둔 것이다. 오케이, 정확히 봤네. 1번이 정답이겠네. 계속해서 우리가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마식 보도,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거잖아. 선거운동 기간이 길수록 이런 얘기잖아. 초기에는 안 나타났다가 중후반기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3번, 선거 방송 보도는 정치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아니지,
정치 의식의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랬지. 4번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부정식 보도는, 그치? 부정식 보도,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보도이다. 아니, 거꾸로 얘기했지, 그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보도야. 5번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논쟁의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 기능의 보도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중요 쟁점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니까, 그치? 중요 쟁점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논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긍정적 기능이 아니고 부정적 기능이었지. 그치?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다. 2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의 리을은 아까 우리가 형광펜으로 페인팅한 부분이에요. 한번 보면 여기 부분이죠. 여기, 그치? 기억은 선거운동 의제가 통제되고, 그 다음에 리은은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식 뉴스, 본질적인 것 대신에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란 얘기지. 그치? 기억에는 리을이 나왔네. 한번 보면 1번 방송 보도가 선거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한 영향력을 준다고 그랬잖아. 그치? 경마식 보도나 부정식 보도 주제는 기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기억이 뭐였어? 선거운동 의제가 통제되는 부분, 그치? 선거운동 의제가 통제될 수 있다. 오케이, 맞겠지? 2번 지역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소속 정당 지도자의 선거 관련 행보에 대한 보도는 후보자 소속 정당 지도자가 나왔어. 선거 관련 행보에 대한 보도는 니은의 경우로 볼 수 있다. 니은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특정 정치인, 그치? 정당 지도자가 특정 정치인이잖아. 얘도 맞다고 보여지고. 3번 디귿이 뭐였냐면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부정식,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부정식 뉴스 보도가 시청률을 높이지, 방송사 이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정확히 봤고. 4번 리을이 뭐였냐면 본질적 이슈 대신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그치? 본질적인 게 아니고 주변적인 거.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개인화 보도, 후보자 간의 비방, 후보자 간의 비방, 이건 부정식 뉴스잖아. 그치? 후보자 간의 비방, 개인화 보도, 이건 개인화 보도고, 등과 같은 보도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보도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보도 내용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 지루해지잖아. 그치? 지루해지니까 어떻게 돼? 경마식 이 부분이 된다고 그랬잖아. 경마식 보도 이 부분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런 보도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얘는 경마식 보도고, 그리고 후보자 간의 비방, 이것은 부정식 뉴스에 관련된 내용이지. 그치?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은 내용을 한 문장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지. 리을은 우리 방금 읽었던 거, 그 본질적인 게 아니고 주변적인 거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 선거운동 기간에서 선거운동 전략, 선거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 그러니까 주변적인 거잖아. 그치? 반응과 같은 내용의 보도로 나타난다. 부수적 내용 보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그런 부분은 뺐네. 답은 4번이 되겠고. 3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선거 방송 보도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도 내용들 중에서 선거에 중요한 정보가 있겠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 아주 훌륭한 학생이지.
2번 보도 내용들 중에 단순히 유권자들의 관심을 어그로를 끌기 위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겠군. 그치? 방송사의 주작이다. 3번 보도 내용들 중에서 시청률이 높은 보도 내용들은 사실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아니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적인 정보라고 할 수는 없어. 오히려 가짜 뉴스일 수 있지. 그렇지? 왜?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방송사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당장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제목을 보면 클릭하게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서 클릭수를 유도하는 거지. 답은 어찌됐든 3번이 틀렸다. 4번 보도에서 접하는 여론조사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 주어지면 그걸 팩트라고 받아들여 버리잖아.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 보도 내용은 신뢰성을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 그렇지?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5번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야? 그 후보자를 매기는 걸 수도 있지. 정치에 언론이 개입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되겠고. 그렇지.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고.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까지 하는데 무죄 판결이 났어.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고질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있다. 4번 보기는 가상의 뉴스이다. 가상.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뉴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나운서 주 뉴스의 두 번째 내용은 세모세모주네. 그치? 세모세모주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그럼 이거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 선거운동이 후반기에 이른 지금 후반기에 왔어. 후반기. 그치? 그럼 이건 뭐야? 경마식 보도란 얘기지. 보도. 설문 결과가 각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A 후보가 57%, B 후보가 43%, A 후보가 더 높네. 그치?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전에 보도한 지지율과 비교하면 B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3%네. 원래는 38%였다는 얘기지. 38%였던 지지율이 어떻게 지금 43%까지 왔느냐, 이 부분에 집중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A 후보의 지지율 하락, B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주 저희 뉴스에서 단독 보도, 얘가 무서운 거지. 그치? A 후보의 과거 폭력 사건 개인화 보도네. 그치? 개인화 보도. 그리고 이제 부정식 보도겠지. 두 후보 간 토론에서 B 후보가 집요하게 이 사건을 공격했습니다. 폭행 사건 의혹과 토론에서 B 후보의 공격이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해석하는 거지. 해석. 그렇지? 그럼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럼 A 후보의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해주고 있어. 지난주 저희 뉴스의 단독 보도 이후 B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B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 왜 나올까? A 후보를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허위면 어떻게 할 거냐. 그치? 오늘 B 후보의 당 대변인이 그럼 B 후보를 옹호하는 내용을 할 거 아니야. A 후보의 폭행 사건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를 해버렸네. 관련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B 후보의 당 대변인이 사진을 보이면서, 사진인데 지금 대변인 논평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재생을 했나봐. A 후보의 폭행 무마 사건을 주장하는 짧은 영상, 당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해석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지. 여기도 해석을 하고 여기도 해석을 하고. 네, 지난주에 A 후보가 과거 땡땡부 장관 재임 시절에 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시켰다는 보도가 나갔는데요. 영상에서 당 대변인은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면서
A 후보가 폭행을 하고 이 폭행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주장일 뿐이잖아, 사실이 아니고. B 후보 측은 이 의혹을 A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지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선지를 1번 아나운서 두 국회의원의 지지율 변화를 언급한 것은 유권자들이 무엇을 관심을 끌어서 무엇을 방송국의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거겠지. 경마식 보도. 오케이. 우리는 정확히 파악을 했었지. 2번 기자 1이 A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을 폭행 사건과 B 후보가 토론에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해 공격한 것에 있다고 분석한 것은 해석적 저널리즘 보도. 오케이. 해석. 3번 아나운서와 기자 1이 A 후보의 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A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생기게 하는 부정식 보도로 볼 수 있겠군. 그치? 부정식 보도라고 우린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4번 B 후보 당 대변인의 기자회견 영상을 짧게 제시한 것은 폭행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B 후보보다 당 대변인에게 아니지. 폭행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 부분이 더 큰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 5번 기자 1이 B 후보당 대변인의 기자회견과 이것에 담긴 B 후보의 선거 전략을 언급한 것은 시청자의 무엇을 관심을 끌기 위한 것. 그치? 오케이. 5번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 아까 일으키다 있었지. 일으켜, 뭐 혐오감 등을 일으켜 이거였잖아. 그치? 일으킬 수, 이걸 우리가 형성하다라고 봤어. 그러면 유래할, 그렇지? 어디에서 컴프롬이다, 그렇지? 어디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혀 상관없고 조성할, 그렇지?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거 맞네. 수업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 오케이. 2번. 여기 얘는 분위기 따위 이런 거랑 결부시키면 우리가 조금 잘. 그러니까 혐오감, 감정이잖아. 이 3번 획책, 책, 그렇지? 획책, 꾀하다 이런 정도 되겠네. 꾀하다. 그래서 꾀돌이, 그렇지? 뭐 우리가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 획책하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 그다음에 유지는 뭐 보존하는 거잖아. 그렇지? 메인테넌스, 보존. 확장시킬 수 있다. 확장은 늘리다, 뭐 키우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어감이 잡히네. 그래서 우리는 답은 손쉽게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